자, 분류나무 분석 사례를 가지고 몇 가지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실제 사례, 물론 이제 실제 사례 다음 주에 우리가 하는 거는 데이터가 몇천 개가 되기 때문에 좀 복잡한 거고요. 여기는 그냥 간단한 몇 가지 사례만 갖고 보고, 그 다음에 우리 클래시피케이션에서, 그러니까 의사결정 나무에서 뭘 중요하게 봐야 되는지 체크 포인트, 요걸 좀 설명을 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류나무만 보도록 할게요. 분류나무 요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재기적 분할, 가지치기 중요하다라고 배웠습니다. 그죠? 재기적 분할, 가지치기. 재기적 분할은 아까 전에 얘기 드렸던 것처럼 불순도를 계산하고 그 불순도에 맞춰서 중요한 변수를 가지고 계속 가지를 쳐나가면서 룰을 찾아내는 거고요. 그게 재기적 분할이라고 하고, 가지치기는 이제 과적합 얘기가 뒤에 또 나올 텐데 뭐냐면 필요 없는 가지들을 쳐서 중요한 룰만 골라내는 그런 방법을 가지치기라고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요. 여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잔디를 많이 깎죠. 잔디 깎는 게 있어요. 그래서 잔디 깎는 기계를 이제 팔아야 되는 겁니다. 팔아야 돼서 총 24개의 사람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우리가 하겠습니다. 24개예요. 24명뿐이 없어요, 지금. 이거를 가지고 한번 해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갖고 있는 사람과 갖고 있지 않는 사람을 가지고 인컴하고 랏 사이즈, 인컴은 뭐냐면 수입,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랏 사이즈라는 거는 저기 잔디 크기, 자기 앞마당 잔디 크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요 두 개만 갖고 오는지 아니면 넌 오는지를 분석해보자 라는 간단한 예제입니다. 자, 그거 가지고 이제 분석을 해요. 요렇게 흩어져 있어요. 자, 그럼 이걸 가지고 이제 잘라야 되겠죠. 잘라야 되는데 아까 전에 우리가 봤을 때 남자, 여자 이렇게 범주형 변수면은 남자, 여자 이렇게 명확하죠. 그런데 지금 보면 인컴하고 랏 사이즈니까 연속 변수예요. 그러니까 구분하려고 하는 변수가 연속 변수예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가 중요하겠죠. 얘를 가지고 우리 어떻게 자를 거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자르겠습니다. 제일 먼저 인컴 갖고 자르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랏 사이즈 갖고 또 잘라보겠죠? 자, 제일 먼저 우리가 아까 전에 카트를 가지고 이제 잘라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자르냐면 이제 먼저 이 범수를 기준점을 선정을 해요. 60이 될지 80이 될지 100이 될지 이렇게 선택하겠죠? 알아서 자동으로 선택할 겁니다. 우리 알고리즘에 의해서. 먼저 60을 선택을 해요. 이게 여기서. 그럼 요렇게 자르겠죠. 요렇게 자르면 요렇게 잘라지겠죠. 그럼 이거를 가지고 어떻게 돼요? 불순도를 계산하겠죠. 자, 불순도를 계산하고요. 만약에 이진값인 경우에는 요렇게 계산이 됩니다. 이거는 카트일 경우에요. C4.5는 다지 분류니까 상관없고 얘는 카트일 경우에는 양쪽으로 A오면 B로 구분이 돼야 되잖아요. 그럴 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요걸 해볼게요. 진위지수로 우리가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60으로 기준점을 설정해서 잘랐어요. 60보다 크다, 작다로 기준점을 정하는 겁니다. 그렇게 정했을 때 어떻게 나와요? 진위지수로 계산해보면은 이렇게 나오죠. 인컴 레프트일 경우에 8개 중에 7개, 이렇게 1개, 그래서 이렇게 계산되고요. 얘는 16개 중에 11개, 16 중에 5개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0.5에서 얼마만큼 감소가 됐는지를 한번 볼까요? 그래서 이렇게 감소돼 봤더니 두 개를 다 더했더니 요만큼 감소됐어요. 그러면 0.5에서 요만큼 감소됐네요. 그죠? 자, 그러면 분리 전하고 분리 후에 대한 엔트로피 지수로 계산하면은 쭉 계산해서 1에서 요걸 빼주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요거는 진위 지수로 계산한 거고, 요거는 이제 엔트로피로 계산한 거예요. 얘는 C4.5로 계산한 거고, 얘는 카트로 계산한 겁니다. 이렇게 계산이 이루어집니다. 자, 그러면은 그걸 가지고 이제 랏 사이즈도 계산하겠죠? 뭐 이렇게 해서 계속 계산해 나가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룰이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쪼갭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한 번 더 쪼개겠죠. 룰이 또 나오겠죠. 라 사이즈로 이렇게 쪼갭니다. 이해되셨어요? 이렇게 한번 쪼개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한번 또 쪼개고 이런 식으로 계속 쪼개 나가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룰이 만들어지겠죠? 여기도 이렇게 룰이 만들어지고요. 여기는 이렇게 룰이 만들어지고요. 근데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만 딱 있어요. 하나까지 다 쪼개주면, 자, 예를 들자면 이런 것들을 계속 쪼개주면, 이렇게 쪼개주면 룰은 무조건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죠? 엔트로피가 100% 무조건 100%까지 다 찾아내. 그러면 하나 하면 100%가 나오겠죠. 그죠? 근데 그 룰이 의미가 있겠냐 이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자, 그런데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만들었을 때 하나하나까지 다 쪼개는 게 의미가 있느냐 이거예요. 그거를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과적 오버피팅 됐다 그래요. 오버피팅은 뭐냐면 우리가 중요한 거는 학습을 한다는 거죠. 근데 학습을 해서 결국은 어디다 쓰일 거냐면은 일반화, 그러니까 뭐냐면은 미래 데이터를 예측하는 데 쓰는 겁니다. 이게 아니고요. 우리의 목적은 학습용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한 다음에 얘를 가지고 우리가 실생활에도 쓸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그런데 간혹 가다 보면은 이런 게 있어요. 오차율이 계속 낮아져요. 그래서 거의 100% 다 맞춰요. 근데 이 모델이 중요한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잘 맞추는 모델 물론 중요하겠죠.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방지하기 위해서 뭘 하냐면 항상 테스트용 데이터를 가지고 따로 분석을 돌립니다. 그래서 요거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다 맞아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게 모델이 만들어지면 이런 것들은 이제 다 나중에 이제 그 차트나 이런 걸 가지고 이제 분석을 할 겁니다. 결국은 이런 걸 가지고 했을 때 평가형 데이터하고 학습용 데이터하고 차이가 많이 난다 그러면 뭐냐면 얘가 오버피팅 됐다 그럽니다. 뭐냐면 특정한 학습에 너무 몰두하다 보니 제너럴하지 않고 그 데이터에 픽스가 됐다는 거예요. 그걸 오버핏 됐다고 얘기합니다. 그 데이터에만 맞는 거예요, 모델이. 우리는 그 모델을 쓰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학습한 모델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학습이 잘 이루어진 걸 가지고 미래 데이터 또는 현재, 그러니까 실제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런데 실제로 테스트 해봤더니 70%도 안 나와요. 그거는 빵이에요. 그건 쓸 수가 없는 모델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과적합 또는 오버피팅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하기 위해서 언제 데이터를 항상 어떻게 하냐면 쪼개요. 트레이닝 데이터하고 테스트 데이터를 쪼개서 항상 씁니다. 그래서 훈련할 때는 모델을 계속 바꿔서 훈련을 합니다. 요렇게도 만들어 봤다가 저렇게도 만들어 봤다가 값도 바꿔 봤다가 이렇게 해서 모델을 계속 맞추면서 그 다음에 바꾼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테스트하고 또 비교해 봐요. 그게 이거예요. 그래서 계속 맞춰보면서 서로 계속 낮아지면 제일 좋겠죠. 그래서 계속 낮아져서 차이가 없이 계속 내려가면 베스트, 가장 좋은 거예요. 훈련도 잘 받았고 테스트할 때도 문제가 없었고 이렇게 보는데 가다가 어느 순간에 이렇게 바뀌어요. 그러면 이 중간에서 뭔가 오버피팅 되는구나.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걸 가지고 우리가 오버피팅을 잡아냅니다. 이제 이런 게 나중에 우리가 해보는 거예요, 다. 이런 거를 해보고. 결국 이거예요. 과적합이라는 거는 이런 데이터가 있으면 오버피팅 된 거는 이런 모델입니다. 우리가 필요한 거는 이 모델인데 또는 이렇게 자르거나 이렇게 자르는 모델을 찾는 건데 이런 모델을 만들어 버리면 이 모델에 특화돼서 실질적으로 제너럴한 모델은 만들어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과적합을 우리가 막아줘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주느냐면은 이런 모델이 나와야 되는 거죠. 빨간색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하기 위해서 스탑 트리 그로스라고 해서 성장 멈추기 또는 가지치기 이 두 가지 방법을 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여드릴게요. 이런 모델이 필요한 게 아니고요. 이런 모델이 필요한 거예요. 이거는 가지치기랑 이거를 맞춰준 거예요. 그러니까 오버피팅 되는 거를 방지해준 모델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해볼 거예요, 나중에. 실제로 데이터를 가지고 다음 주부터 실습하면서 해볼 겁니다. 요런 거를 가지고. 자, 그래서 성장 멈추기라는 거는 뭐냐면은 KD에서 주로 사용하는 방법인데 뭐냐면 하다가 중간에 잘라서 스톱시키는 거예요. 근데 성장 멈추기보다는 가지치기를 가지고 많이 이제 씁니다. 보면 카트하고 C4.5는 이거보다는 가지치기로 많이 써요. 그래서 쭉 해서 필요 없는 거를 가지치기 하고 또 필요 없는 거 가지치기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면서 만들어내서 최종 모델을 이렇게 만들어 드리는 건데 그때 어떤 걸 쓰냐면 크로스 밸리데이션 방법을 씁니다. 자, 이제 또 어려운 용어가 또 나왔죠? 크로스 밸리데이션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요거는 나중에 우리 하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뭔지, 교차 분석이라는 게 어떤 개념인지 쓰게 될 거예요. 근데 요거는 최적화할 때 쓰일 겁니다. 우리가 나중에 우리가 모델을 할 때 다음 주부터 할 텐데 처음에는 이니셜 모델, 기본 모델을 가지고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옵티마이제이션 모델을 또 할 거예요. 그때 옵티마이제이션 모델로 넘어갈 때 요 교차 검정이라는 개념을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때. 왜냐면 그때 설명을 해야 이해가 되시고요. 지금 설명해 봐야 잘 모르실 거니까. 그래서 크로스 밸리데이션이라는 걸 이용해서 어떻게 하는지 또 설명을 드리고요. 이런 것들이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최적화하는 방법이에요. 가지치기, 프로닝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렇게 하는 방법들을 나중에 배우게 될 겁니다. 근데 요즘은 워낙 도구들이 프로그램들이 잘 돼 있어서 이런 것들도 자동으로 다 해줘요. 나중에 다음 주부터 이제 하면서 계속 배울 텐데 저희가 처음에 배울 때는 되게 어렵게 막 했거든요. 막 일일이 해가면서 했는데 요즘은 도구들이 워낙 좋아가지고 R로 돌려주면 자동으로 최저가, 베스트 모델이 만들어져요. 세월이 하도 좋아지는 거예요. 그죠? 자동으로 이렇게 다 계산해 줄 수 있도록. 그래, 여러분들은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자, 분류 규칙에서 카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중복되고 복잡한 규칙을 정리해야 되는 게 있다 그랬죠, 아까 전에.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렇게 막 나와요. 인컴이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이렇게 돼 있다가 이렇게 갔다가 또 이렇게 갔는데 갑자기 인컴이 한 번 더 나와요. 그죠? 그러면 여기랑 여기랑 중복이 되잖아요. 아까 전에 가지치기 막 하다가 특히 카트 같은 경우는 이지 분리니까 앞에도 나왔다가 뒤로 가다가 또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주면 돼요? 얘랑 얘 중에 뭐가 더 작아요? 지금 작은 모델이죠? 얘보다 얘를 쓰는 게 좋겠죠. 얘가 얘를 합쳐 있잖아요. 그죠? 114보다 92가 더 작죠? 그러니까 이제 요 모델로 우리가 쓰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변환시켜서 쓰면은 더 룰이 간단해지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가지친 다음에 이렇게 규칙들이 나오면은 이 규칙들을 좀 정리해주는 작업이 또 필요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정리해줄 수도 있어요. 자, 의사결정 나무의 장점. 일단 이해하기 쉽고 적용하기가 좋아요. 그래서 많이 쓴다고 얘기했죠. 여러분들이 오늘 쭉 해봤는데 뭐 이해하기 쉽죠? 그죠? 뭐뭐보다 크다 작다. 그래서 수입이 100보다 크다 작다. 그 다음에 교육 수준이 중학교 졸업이냐 아니냐. 뭐 이렇게 해서 if된 하면 그랬더니 1이야 2야. 그랬더니 가지고 있어 안 가지고 있어? 그랬더니 수락할 거야 안 할 거야. 이렇게 룰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인지적으로 딱 봤을 때 일반 사람이요. 이렇게 분석하는 사람 말고 일반 사람들도 딱 설명해주면 이해가 돼요, 다. 그죠? 그래서 우리처럼 뭐 분석 전문가들에 의해 어떤 수치적인 뭐 이런 걸 보는 게 아니고 최종적으로 if된에서 그랬더니 이거야. 그랬더니 돈을 빌려줘. 그랬더니 그 사람들한테는 우리가 광고해도 돼. 이렇게 명확하게 나와요. 설명이 쉬워요. 아까 전에 CRM 부서에서 마케팅 영업사원이 와서 막 이렇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는데 아까 전에 봤던 지니 지수가 어떠니 뭐 이렇게 가면서 엔트로피가 하나도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그죠? 우리는 이제 조금 알아듣지만 그런 사람들 하나도 못 알아들어요. 그런데 결국 이런 걸 해서 이렇게 딱 나오게 되면 이런 건 쉽다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자, 예를 좀 잘못 들었네요. 그렇게 해서 나와서 의사결정 나무 말고 나중에 우리가 로지스틱 회계 분석 또는 뉴럴 네트워크 넘어가면 정확도는 나와요. 그런데 문제는
왜 그렇게 나왔어요? 라고 얘기하면 할 말이 없어요. 왜냐면 다른 모델들은 if then 눌러 안 나오고요. 이렇게 해봤더니 결과가 이렇게 잘 나왔어요. 요거까지만 딱 나와요. 그래서 시스템에다 데이터만 집어넣으면 뭔진 몰라도 막 처리가 돼서 결과가 딱 나왔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은 이거예요, 저거예요. 이렇게 나오는 규칙이에요. 나중에 따로 배울 겁니다. 그래서 뉴럴 네트워크 하면 정확도는 높이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블랙박스예요. 그 안에서 뭔가 이루어지는지는 몰라요. 모르지만은 어쨌든 했더니 잘 나와. 이런 모델을 쓸 거냐.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아요? 몰라요? 여러분들 뇌세포가 움직이는 거 모르죠? 그런데 잘 맞춰요. 그러면 장땡이잖아. 그죠? 그런 모델로 갈 거냐? 아니면 설명을 해줄 때, 이래서 이러니까 이거야요. 이렇게 설명해 주는 걸 원할 거냐에 따라서 이제 틀려진다는 건데, 의사결정 나무의 장점은 이거예요. 이해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누구든. 일반 사람들도 이해하기 쉽게 모델이, 룰이, 규칙이 정확하게 나오니까 참 쉽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다른 모델들에 비해서, 다른 분석 모델들에 비해서 쉽고 적용하기가 쉽다라는 개념이 있어요. 근데 제가 여태까지 분석해 본 거에 보면 정확도는 다른 모델들에 비해서 조금 떨어집니다. 그런 단점은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확도가 중요한 걸 원하느냐 아니면은 설명이 좀 쉬운 걸 원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정확도가 높으니까 이 모델을 무조건 써요.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요청하는 사람들에 맞게끔 저희가 이렇게 해서 만들어서 줄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해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이런 장점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상치에 덜 민감하고 결측치 처리 가능하고 통계적 가정이 필요 없고 뭐 이런 거예요. 자, 이거는 통계적 가정이 필요 없다는 거는 이해되시죠? 우리가 통계 시간에 배웠죠. 통계에서는 가설 검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규 분포를 가정하고 막 이렇게 분석을 했는데 여기는 그런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고 특히 뒤에서 좀 설명을 더 드리겠지만 의사결정 나무 트리에 대한 장점은 뭐냐면 데이터가 앞에 범주형 자료 뭐 이런 거 자료가 있는데 수치형 자료가 있는데 원래 이제 뒤에 가서 이런 회귀 분석이나 또는 로지스틱 회귀 분석 또는 뉴럴 네트워크 이런 분석들은 자료에 민감하기 때문에 표준화 작업을 해야 돼요. 그걸 우리가 클리닝 작업한다 그럽니다. 데이터를 사전에 전처리 작업해서 그거를 클리닝 작업해야 되는 방법이 있어요. 나중에 우리가 다음 주에 배우는 내용이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렇게 작업을 해야 되는데 디시전 트리는 앞에 수치형 자료를 표준화하거나 이런 거 안 해도 그냥 바로 원 데이터를 집어넣고 돌려도 정확도가 높게 나옵니다. 그런 장점이 있어요. 요거는 우리가 모델들에 들어가서 실제로 코딩할 때 설명을 드릴게요. 디시전 트리 코딩하거나 뉴럴 네트워크 코딩할 때 이 자료 변환하는 것들이 코드를 만들 때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때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요런 걸 쓰는 겁니다. 라고 할 때 요걸 설명을 또 드릴 겁니다. 어쨌든 의사결정 나무 트리의 장점은 이해하고 설명하기가 쉽다. 두 번째는 데이터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다. 연속 자료, 수치형 자료 이런 거에 원 데이터 그냥 넣어도 돌려도 문제없이 잘 돌아간다. 이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단점은 뭐냐? 얘는 직각으로 쪼개요. 그죠? 그래서 규칙이 뭐뭐보다 크다 작다, 뭐뭐보다 크다 작다 이렇게 나오는데 자 이게 좋아요? 아니면 이렇게 한번 나누는 게 더 좋을까요? 지금 이거 보시면 자 왼쪽 오른쪽에 동그라미 X하고 구분할 때 요 직선 하나면 끝나요. 그죠? 딱 보면 눈에 보일 때. 근데 이렇게 안 만들어지고 아까 전에 특징상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복잡해지죠. 근데 설명하기는 뭐 이래서 이거보다 크고 또 요렇게 쪼개서 요렇게 나오니까 이해하기는 쉬운데 이렇게 딱딱 그 재기적 모델로 쪼개다 보니 또 단점은 좀 복잡해지는 게 있어요. 좀 모델이 복잡해지거나 아니면 정확도가 그래서 조금 낮아지거나 하는 단점은 있는데 장점은 설명하기가 쉽다. 이제 이거에 따라서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겠죠. 결국은. 이런 모델 하나면 되는데, 그죠? 이런 모델을 만드는 게 뭐예요? 로지스틱 회귀 분석이 요 개념이에요. 로지스틱 회귀 분석은 그냥 이렇게 구분하는 직선을 딱 한 번만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 식을 Y는 해서 구해버리면 돼요. 그러면
쉽게 우리가 구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계산할 거냐? 이렇게 계산할 거냐? 그죠? 이해하기 쉽게 if된 룰로 만들 거냐? 룰이 필요 없어. 그냥 잘라만 잘 만들어만 줘. 구분만 정확히 해주면 돼. 이런 개념으로 갈 거냐에 따라서 장단점이 결정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이번 주에 나오는 내용을 했고요. 요 참고 자료들은 나중에 우리가 이런 모델을 할 때 볼 거니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번 주는 전체적으로 우리 그 이론에 대한 거를 충분히 설명을 드렸는데 요약하자 그러면 분류에 있어서 가장 핵심은 뭐냐면 불순도. 여기서는 의사결정 나무에서는 불순도를 줄이는 가장 중요한 변수를 골라내자 하는데 여러 가지 알고리즘이 있고, 그죠? 불순도를 계산해주는 알고리즘, 지니 인덱스, 엔트로피 이런 계산하는 그 알고리즘이 있고, 그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가지치기를 해주는 카트, C4.5, 5.0 이런 그런 그 알고리즘 규칙도 있고, 그걸 이용해서 우리가 이렇게 분석해 나간다라는 거를 이해하시면 오늘 충분히 이해가 다 되신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주에는 실제로 R 가지고 코딩하는 방법을 해보고요. 중간중간에 나중에 우리가 모델들을 또 비교할 때까지 비교하는 게 또 될 거예요. 뒤에 가면, 중간고사 이후에 가면 이제 모델들을 그 컴패리즌 하는 게 있거든요. 그때는 또 로지스틱 회귀 분석, 뉴럴 네트워크 이런 거를 같이 해가면서 또 그때 이제 여러 가지 이론들을 또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